당신의 서랍엔 하나쯤 있을 법한 연고, 파란색과 흰색의 튜브에 담긴 볼타렌. 근육이 욱신거릴 때, 무릎이 묵직하게 아플 때, 우리는 무심코 그것을 짜내어 바릅니다. 하지만 그 발음 뒤에는 한 과학자의 손 그리고 한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의약품 개발의 역사에 기반하여 일부 픽션적 요소를 가미한 감동 스토리입니다. 실존 인물인 루돌프 피스터와 디클로페낙의 개발 과정,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볼타렌이라는 약의 이면에 감춰진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루돌프 피스터. 그는 스위스의 한 조용한 연구자였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미디어 앞에 나서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의 손은 매일 실험대 위에서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환자는 바로 그의 어머니 마르타였습니다. 마르타 여사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이 퉁퉁 붓고 손가락 관절이 뒤틀려가도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하던 분이었죠. 어느 겨울 아침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르타는 딸기잼이 담긴 유리병을 열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 병뚜껑을 돌릴 수 없었던 거죠. 그 순간 피스터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손으로 여는 병이 아니라 손으로 바르는 약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때는 단순한 메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1970년대 초 그는 시버마이너스가이기 제약연구소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곳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제약연구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즉 NSAID라 불리는 약의 개발이 한창이었죠. 이전 약들은 효과는 강했지만 부작용도 강했습니다. 특히 위장출혈은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죠. 피스터는 연구실에서도 조금은 다른 과학자였습니다. 효능보다도 환자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약을 내 어머니가 쓸 수 있을까? 그 기준으로 매 실험을 대했습니다. 수백 가지의 화합물 중 하나, 디클로페낙이라는 분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염 작용이 뛰어났고 위장 자극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제가 아니라 피부에 바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국소 부위의 통증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즈음 그의 절친한 동료 프리츠가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내 아내가 더 이상 걷기 힘들어해. 운동 중 다친 무릎이 계속 붓고 아프대. 진통제를 못 먹으니 그냥 참고만 있어. 그날 피스터는 오래된 노트를 다시 펼칩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무릎, 프리츠의 아내,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손으로 발라주는 약을 만든다. 누군가의 손이 되어주는 약을 만든다. 디클로페낙의 연구와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피부 투과율은 낮고 흡수가 안 되거나 너무 따가워 사용할 수 없는 조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험 대상은 어머니였고 그의 동기는 통계가 아닌 고통이었으니까요. 수백 번의 배합과 실패를 거쳐 마침내 피부 깊숙이 침투하고 냄새와 자극 없이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에멀겔 제형이 완성됩니다. 볼타렌 에멀겔. 바르는 볼타렌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약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르기만 해도 관절과 근육 통증이 줄어들고 내복보다 부작용이 현저히 적었으니까요. 프리츠의 아내는 다시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마르타 여사는 무릎에 아들이 만든 약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단 말 안 해도 되겠다. 이 약이 내 무릎에 남아있으니까. 세월이 흘러 피스터는 은퇴 후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업적을 칭찬하면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약이 아니라면 좋겠어요. 그저 누군가를 안심시켜주는 손이었기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볼타렌을 바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구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과학자의 정성과 아들의 사랑, 그리고 한 세기의 연구가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화학이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